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출마를 했잖아요. 공격과 비난은 드립다 저만 해요. 여자거리 용어로 표현하면 쪽팔린 거죠, 한마디로. 조국혁신당의 가치는 뭔데? 정말 진짜 질린다. 약간 질려. 김용남 의원님이 참 전략이 좋네. 약간 이렇게 눈매가 약간 본인도 처져 처졌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다가 왠지 당하는 것 같은 이미지. 근데 우리나라 정치판은 두들겨 패는 쪽보다 당하면서 맷집을 키우면서 인고하는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정영근 전 의원이 부산 북갑에서 3선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 가려야죠. 그냥 네. 이름만 들어도 빡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민주당에서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왜 저런 포인트를 스스로 제공을 하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한 여의도 5월 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오셨습니다. 예, 바쁜 분들과 함께 아니, 또 우리 등장 태도가 겸손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아니 늦어서 후다닥 뛰어오기 바쁜데 언제 인사까지 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앉았다. 자, 그럼 뭐 이왕 오셨으니까 바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바쁩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시죠. 김용남 후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조금 전까지 인사하고 오신 거죠? 아니요, 오늘은 제가 오늘 목요일은 네. 이른바 미디어 데이로 정해갖고 미디어 데이가 따로 있어요. 미디어 데이를 따놓고 목요일 날 되도록이면 인터뷰 어떤 같은 인터뷰나 방송을 몰아서 하고 한다. 다른 날은 이제 평택에 있어야 되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이 이게 네 번째예요. 오늘 10개 합니다. 10개. 미디어 데이라. 예. 알겠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네, 정호김. 아니 돈은 못 받아요. 돈이 없잖아요. 어쨌든 돈 때문에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10개 해보신 적 없죠? 아니 정욱이 의원도 미디어 데이 아니에요? 오늘 네, 오늘 저 미디어 데이. 오늘 몇 개 되시는구나. 아침에도 어쨌든 네, 준 우리 2개 박원석 1.5개 뛰고 네. 끝나고 또 가시죠. 네. 심지어 거기는 이름도 우리를 따라했어요. 뭐죠? 아니, 앞에 것도 불편한 여의도였잖아요. 네. 지금 가시는 거 흑백 여의도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네.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제가. 그러네. 뭔 여의도가 이렇게 많아? 여의도가 너무 많아. 여기 장르만 여의도잖아요. 이게 네. 저희가 처음에 장르만 여의도 예전에 때 뭐야 이랬는데 다 따라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수 이승철 씨가 네. 어디 인터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에 네. 밤무대라는 거를 연예인들이 가면 쫙 이제 한 10시부터 해가지고 일정이 쫙 있는데 계속 이제 뭐 김한선, 박남정 뭐 누구야 또 본인 이승철 소방차. 뭐 이렇게 네. 이게 새벽까지 똑같이 세트로 만난대요. 오늘 정홍 의원님하고 제가 2시까지 계속 세트. 90년대 밤무대 비슷하게. 같은 멤버로 계속 뛰어요. 나이트 돌듯이. 네. 자, 되게 상상이 돼. 되게 웃기겠다. 자,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같이 돌아도 또 개런티는 좀씩 다릅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 서로 비밀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문대 업소 사장님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 자, 그러면 지방선거 이야기 역시 제일 뜨거운 것 같은데요. 속보를 먼저 하나 속보 뭐 전하고 있죠? 가겠습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조금 전에 끝났어요. 그래요? 1시간 가까이 선고를 했는데요. 예. 근데 느낌이 좀 그랬는데 역시나 줄었네요. 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심에서 그 예. 이진관 판사가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8년이 줄었습니다. 뭐 이유 같은 것도 나오나요? 지금은 좀 정리가 덜 되긴 했는데요. 네네네네. 그 이를테면은 그 계엄 끝나고 나서 네. 국무회의 있었던 것처럼 했던 그 사후 계엄 선포문 그거 각자로 만들었었잖아요. 네. 만들라고 지시를 했었고 실제로 뭐 네네네. 도장을 안 찍었고 이런 것들을 허위 공문서 행사로 원래 1심에서는 유죄 인정을 했었는데 네. 그거 인정하지 않게 됐고 그다음에 그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계속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연했다? 지연하려고 했던 그것도 앞에서는 1심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네. 그것도 2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아니라고 봤고요. 네, 그리고 어. 추경호 지금 후보이자 그 당시 원내대표하고 네네네. 계속 통화를 했잖아요. 네,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네. 계엄을 해제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1심에서는 이제 유죄로 봤다가 2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2심에서 하여튼 15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크게 줄었다. 네.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형량이 좀 2심에서는 아마 줄어들 이제 것 같다.
네. 피고인들과의 음.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재판부는 네. 내란 전담 재판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판사의 판단으로는 15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5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그 재정리를 그럼 했죠. 요 2심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제 2심에서 어느 정도 왜냐면 1심에서는 서로 이제 편차가 좀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심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율된 형량들이 나올 그러니까 너무 가벼웠던 1심이면 좀 무겁게 혹은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할 때 좀 무거웠다고 판단하면 좀 가볍게 이렇게 좀 그런 조율이 것 같아요.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상고하겠다고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고 뭐 대법원 가겠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법조인이시니까 이 관련된 말씀 혹시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네.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의 특검 구형량이 15년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맞아요. 네. 네, 15년 구형에 1심 선고가 23년이 나왔는데 음. 항소심에서 물론 일부 무죄가 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인데 네. 사실은 특히 내란 관련된 사건은 이른바 확립된 양형 규정, 그러니까 형량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뭐 100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들이기 네,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판사들의 시선이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1심 재판부가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에 반하는 아주 중대 범죄다라고 봐서 이제 구형량보다 더 높은 선고 형량을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선고된 15년은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자, 그렇게 이제 2심이 나왔다는 속보를 좀 전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혹시 좀 더 재판 판결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오면 그건 또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방선거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했던 서울.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거 장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버이날을 앞두고 두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오세훈 후보가 대한노인회 행사에 나란히 참석을 했어요. 아들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아.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어르신들 서울시의 진짜 큰아들 오세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거티브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도 공급하고 그런데 전월세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건 왜 안 했냐고 했더니 그것만 가지고 이제 그거 뭐 그러면 빌라만 짓냐 이렇게. 빌라 공급을 서울시가 합니까? 이게 벌써 민주당 후보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민간에서 많이 집을 짓도록 다세대 다가구를 짓도록 유도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제일 이슈가 역시 부동산인 모양이군요. 서울시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이슈를 계속 만들려고 부동산을 이슈화하려고 하기도 하고 네. 전월세가 지금 좀 많이 부족하고 값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전세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동산 이슈는 두 후보 중에 누구에게 조금 더 불리하고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혹시 보시는지. 아니 근데 각자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된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계속 발표가 됐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대통령이 뭐 실행은 안 됐지만 메시지를 내고 해서 근데 그런 게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지 않겠냐. 과거에도 보면 선거 앞두고 특히 세제 같은 거를 잘못 건드렸을 때 네. 그게 이제 선거에 변수가 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아마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공급 부족 얘기를 맨날 서울에는 합니다. 뭘 했냐 당신은. 왜 거꾸로 이제 공급 이 안 얘기를, 했냐. 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행선이고 지금 빌라와 아파트 문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은 동일한데 당연히 뭐 아파트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지만 서울에 신축 아파트 질 데가 많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전월세 수요는 꼭 아파트만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민간이 빌라 같은 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좀 더 유연하게 조성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정원 후보는 네. 그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서울시가 하지도 않는 무슨 빌라 얘기를 하고 앉아 있냐 여전히 뭐 뭘 잘 모른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 네. 약간 평행선 같은 거죠. 두 사람 다 하여튼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 얘기는 다 하죠 모든 후보. 근데 네. 현실적으로 서울시를 놓고 볼 때는 네. 아파트 공급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른바 네.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빌라가 우리가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에 대한 인기가 뚝 떨어졌는 상황인데 이거는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뭐 100평, 200평짜리 한 필지만 있어도 네네네. 거기에 올릴 수 빌라를 지을 수 있으니까 네네. 사실 빌라라는 개념은 법률적 개념은 전혀 아닌 거죠. 다세대, 대단히 다가구 추상적이고 그렇죠.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어떤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까지 네네네. 포함해서 다 빌라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빠른 공급은 가능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전세 사기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빌라는 사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네, 주택 네. 유형처럼 인식이 확 퍼졌는데 사실은 그 빌라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을 빠르게 확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에 대한 거부감을 빨리 줄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빌라에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의 걱정만 확실히 이제 없어지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마 빌라 들어가시는 분들도 네. 조금 마음 놓고 가실 텐데 지금은 전세 들어갔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큰일 그런 나니까. 피해 당한 분들이 워낙 많죠. 제가 바로 그 여기 피해자 전세 아 그래요?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예요. 전세 사기 당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 3프로 TV를 하면 뭐 하냐고 전세 사기를 당하는데. 또 거기까지 갑니까? 근데 제가 너무 주변에 좀 더 잘 알아보지 못하고 조금 성급하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 근데 요새 그때는 네. 빌라의 그 전세 수요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안 워낙 나와요.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정책 중에 예.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예. 그 양도 중과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전세 월세로 당장 집을 구입할 수 없는데 서울에 뭐 직장이 있어서 여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빌라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다세대 다가구 얘기하셨잖아요.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게 다주택자에 포함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세제라든지 걸려가지고 상당히 엉클어져 있어요. 근데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는 코앞인데 이런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네. 그리고 가구마다 다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현 지금 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이 부동산 문제를 강력히 그 밀어붙이고 제기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건강 뭐 이런 거 하다가 지금은 부동산으로 지금 초점을 좀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금 아파트와 빌라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정원호 후보가 지금 수세로 왜냐하면 답변하라 그러는데 아직 답변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서울 시민들은 이 부동산이 상당히 좌우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해요. 실제로 말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정원호, 오세훈 두 사람 간의 공방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뭐가 있냐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졌느냐에 대한 원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원호 후보 측은 오세훈 시장 재임을 도대체 몇 년을 한 거야. 너 있는 동안 공급이 네 약속한 만큼도 안 됐잖아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거는 지금 박원순 문재인의 콜라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다 막아놨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 캠프에서도 정원호 캠프에서는 지금 오세훈 캠프에 용산의 푸들이었던 오세훈 후보가 통렬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다. 용산 푸들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캠프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폭정에 맹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명직 관선시장이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특공 이야기 같은 게 나오면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입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답변 내기가. 아니 근데 장특공은 청와대가 정리를 했어요. 맞죠. 저는 지금 당장 손대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제도를 보장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쟁점은 정리된 상황이고 네. 그 오 시장이 얘기했던 박원순 문재인의 결국엔 산물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재건축 규제를 폐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 이 얘기인데 사실은 재건축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고 마지막 남은 것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풀겠다는 제스처만 취해도 이를테면 서울에 뭐 목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재건축 수요가 있는 데서 하룻밤에 몇 억이 오를 수 있어요. 네네.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저는 저거 구두선이라고 봐요. 본인도 못해요. 겁나서 막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서울시장 근데 그 지지율 같은 게 조금 변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 출마 선언했을 때보다 점점 좁혀지고 있는 추세가 두 있는데요. 후보 사이의 격차가 그렇습니다. 네. 그 당 지지율보다 정원호 후보는 이거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기간은 5월 1일에서 3일 그리고 서울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네. 그 정원호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 이건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조금 낮게 나옵니다. 예. 민주당 지지는 43인데 정원호 후보는 41 나오고요.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아, 국민의힘이 27인데 오세훈은 34 이렇게. 당 지지율보다는 지금 정원 후보가 조금 못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모든 지역의 후보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원 후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목은 당보다도 더 낮게 나온다 이 네.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대구 지역은 오히려 약간 그 반대편인 모양이죠. 네, 대구는 네.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랬었잖아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30대 46이었어요. 네. 근데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41 나오고요. 추경호 후보는 36 이렇게 나옵니다. 네. 대구에서는 오히려 당 지지율보다 김부겸 후보가 높게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네, 그런 지역별 특징이 좀 있었다. 후보의 역량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이번 선거의 어떤 뭐 특징 중에 하나 같은 겁니까? 저런 게 후보 경쟁력이죠. 후보 경쟁력이에요. 예, 후보 경쟁력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게 한계는 어느 정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에서 후보가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면 거기에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대세는 정당 지지율이고 그때 당시에 그 정파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네.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아, 본인은 어느 쪽이에요? 정당 지지율보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정당 지지율보다 많이 낮게 나오고 있어서 아, 그래요? 참 부끄럽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평택 네. 가볼까요, 살짝? 네. 우리 저 김영남 후보님은 잠깐 계시고. 아니 김용남 후보보다 지금 네. 조국 대표가 더 열심히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민주당 노선에 더 적합한 사람 누구인가? 잘 생각해봐라. 김용남은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사람이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예. 근데 봐봐라. 코스피 비롯해서 검찰개혁 다 내가 민주당 노선이랑 더 맞다라고 지금 조국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 인터뷰 매블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 한 명을 국회에 넣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조국이란 정치인을 국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한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한 뭐 선거 전략이고 지지 호소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민주당 노선에 부합하는 후보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노선에 더 적합한 저 정당은 왜 민주당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거꾸로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한 게 네. 조국 혁신당이라는 무려 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건 당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면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나올 법하거든요. 제3당은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제3당은 차별화된 노선, 뭐 가치 이런 걸 추구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당의 어떤 의원도 그 당의 어떤 당원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이런 우리 얘기를 당의 대표가 밖에 당 대표가 나가가지고 나는 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한. 그러니까 다른 당의 가치를 지금 본인이 그 대리전을 치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문제 제기가 왜 안 나올까? 저게 결국에는 이제 개인 정당이구나, 사당이구나 이걸 보여준 하나의 지표라고 보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그 너무 쉽게 가려는 거죠. 결국 노선은 빌려오고 그다음에 책임은 그냥 민주당에 얹어서 가려고 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거는 정당 정치 관점에서 입각했을 때 네. 도대체 저 당은 정체성이 뭐야? 그러니까 정체성의 무임승차를 지금 민주당에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상대가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김용남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런 캠페인을 벌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자체가 모순입니다. 맞은편 앉혀놓고 상대가 국민의힘에서 아니 뭐. 모순인 게 어쨌든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 가치에 충실하다고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이 사람이 우리 후보라고 공천을 했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더 민주당 후보야라고 하는 마케팅이 사실 저 되게 웃긴 거거든요. 게다가 그냥 후보가 그냥 조국혁신당의 개인 후보가 나와서 저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당대표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3당의 후보가 지역구를 양당과 맞서서 뚫은 전례가 없습니까? 심상정도 있었고 안철수도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권영길도 있었고 각각에는 이준석도 있었어요. 네. 누구도 저런 캠페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가치를 얘기하고 당선이 됐지. 저도 빨리 이런 말하세요. 초식은 내가 처음 보는 민주당이다.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조국 후보님은 단 하루도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네요. 아, 그런 것 맞기는 같습니다. 단 하루도 민주당원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민주당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러면 입당을 진작에 했었어야지. 그래서 민주당을 더 민주당스럽게 만들기 위한 외부에서의 어떤 조력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지금 생각해요? 아니 이제 그런 논리로 또 펼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제 국제 정치에서 국력을 그 판단하는 기준 중에 그 국가나 국가 지도자의 품격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직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의 사진을 결국은 당선하기 위해서 의원님은 쉽게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본인이 추격하는 입장이라 마음이 급한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과 사진 찍어서 올린 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과 그 혁신당 리더의 품격뿐만이 아니라 조국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안에서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참 채통 떨어지는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 당 소속도 아닌데 당선되기 위해서 지금 여당 출신의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자기가 민주당보다 왼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쇄빙선이라고 대통령은 했죠. 중도 보수라 그랬고. 그래서 아마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다 그 호의로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상한 초식인 것 같다라는 느낌에 더해서 네. 이게 바로 민주당 내부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친척과 친명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면 친청 쪽 그 민주당 사람들은 내가 지지를 소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은 뭐 예전부터 그랬었고 하여튼 우당이다. 그래서 같은 이제 방향을 우리 서로 이제 같이 공유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번이 가장 갈등이 좀 심해지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아니 그 어떤 정책적인 연대라는 측면에서는 네.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진보당도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입장을 같이 해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만 우군이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각 당이 자기 당의 후보를 냈으면. 사실은 정치적인 지향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당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당의 후보들이 각자 경쟁하면서 장점 강조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맞죠. 예. 그렇게 가야죠. 이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의원님은 그 채통 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격조 있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저작거리 용어로 표현하면 쪽팔린 거죠 한마디로. 공당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사진까지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같이 연대를 했던 그 지난 대선에서 일이 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민주당의 가치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야. 이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럼 조국혁신당의 가치는 뭔데? 민주당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조국혁신당의 가치야?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조국 혁신당을 찍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불분명해져요. 민주당 노선을 찍는 건지 이게 민주당 노선을 추종하는 조국 혁신당 노선을 찍겠다는 건지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런 마케팅으로 3당 후보가 양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전례가 없어요. 다 자기의 가치가 우리 정치에 더 도움이 되고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넓히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이렇게 뭐 민주 반민주 이런 구도에서 이를테면 민주 진영의 확장성을 기한다든가 이런 캠페인을 했지. 나는 내가 더 민주당 후보야. 그럼 민주당 가서 출마했어야죠. 아니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뭐죠? 우리가 조국혁신당 패널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보면 지금 거의 김용남 공격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의원이 네. 당적을 그거 여러 좀 번 잘 살지 옮긴 그랬어. 아, 그거. 네, 이렇게까지 잠바를 많이 바꿔 입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계속 김용남이 민주당 후보로 적절한가라는 계속 그 포인트를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 공격하고 있는 같아요. 거예요. 조국혁신당에서. 신장 아니, 씨, 예.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왜 다른 당에서 왈가왈부해요? 정말로 이게 왜 남의 집 제사상에 뭐 배나라 감나라야 도대체. 질리시나요? 이제 그 표현도 안 쓸 거예요. 저는 사실 되도록이면 네. 조국 후보님에 대한 언급은 안 하려고 해요. 뭐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네, 혹시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게 본인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당 지도부로부터 그 조국에 대해서는 그 뭐라 언급하자. 그래야 되나? 언급을 좀 않나? 아껴라. 그건 제 생각이죠. 네. 누가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네네. 아,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궁금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아, 저스트 궁금했어요. 네. 신장식 의원도 꽤 이제 센 공격들을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셨어요? 아니면 전혀 지금 대화는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만날 기회는 대화를 할 없었고요. 필요가 없다, 네, 지금. 뭐 네. 미디어를 통해서 주고 받았는데 제가 얘기한 이후에는 제가 신장식 의원이 저의 대답에 대해서 어떤 화답을 했는지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틀린 내용을 말씀드린 건 그 화답 없다. 못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전못 심지어 들었는데. 장르만 여의도에서 얘기한 그 발언을 조국혁신당이 공개 회의에서 그대로 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다.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조국 일가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대로 2019년 8월에 얘기한 걸 영상을 틀었어요.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장면을 틀고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냐고 그거 화를 냈어요. 정말 진짜 질린다. 약간 질려. 약간 치사한데 그 앞뒤로 그랬겠죠. 5분 10분만 보세요. 네. 제가 계속 조국 일가, 조국 얘기하는- 일가라는 네, 말을 맞아요. 수십 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 일가라고 표현하다가 뭐 한 번 정도 조국 후보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풀 텍스트를 놓고 보면 계속 조국 일가라는 표현을 제가 수십 번 반복하고 그리고 아니 따지면 조국 후보자가 그 집안의 가장 아니에요? 그럼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 아니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 표현하던 의원님 왜 이렇게 집안의 반색을 하세요? 가장이라고 표현하던 네네네. 가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의 가정은 그러면 사모님이에요? 재산 많은 사람이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촌 그런가? 조카도 역시 뭐 저 조국의 오촌 조카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때 제가 TF 활동을 하면서 그 사모펀드 쪽에 투자한 분들도 만나봤어요. 네. 사실은 훨씬 더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단히 절제되고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실제로 조범동 씨 만나서 얘기 듣고 솔깃한 얘기에 속아서 거액을 투자했던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훨씬 심각해요. 아니 뭐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그 딴 얘기를 얘기인데 네. 나 잠깐만요. 김용남 의원님이 참 전략이 좋네. 어떤 전략이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네. 일단 얼굴이 약간 이렇게 눈매가 약간 본인도 처져 처졌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왠지 당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판은 두들겨 패는 쪽보다 당하면서 맷집을 키우면서 인고하는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 더 이렇게 왜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정서가 그런 게 있거든. 네. 여기 전략으로 선거하는데 자꾸 아니. 관상평을 하고 아니 이게 전략이야. 지금도 생긴 보면은 거 자체가 이미 전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눈을 더 이렇게 더 하는 거. 아니 이거는 피곤해서 더 처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걸 일부러 더 처지게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저쪽에서는 조국 후보뿐만이 아니라 그 당내 다른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고 사납게 조국 신당 공격하면은 쪽에서 어쨌든 왜냐면 쫓아가는 표를 입장이고.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쫓아간 입장에 제가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선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거봐 한 얘기가 있는 거야. 쫓아가는 입장인 건 이해하는데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꼭 신당 좋은 전략은 아닌 건 분명하고 아마 조국 신당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계속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든지 최고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정색하고 나선 적은 없는데 밑바닥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의 그렇지. 공격이 유 이재명 조국 이 대표를 향한 판결문 다 들추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네거티브가 격화돼 가지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도 선거지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조국혁신당은 아니 뭐 그냥 옹골차게 예전에 정의당이 그랬듯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정의당의 길이 아닌 건 확실해. 왜냐하면 창당 2년 만에 12석 가지고 지지율 2, 3% 기면서 우리가 더 민주당 같다 이런 캠페인은 정의당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저 길이 아닌 건 분명하고. 그러면 뒷날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네거티브가 별로 그렇게 조국혁신당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조국 정도의 체급이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권주자. 비전은 없고 지금 네거티브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의원한테 제가 친구니까 한마디 하면 김용남이 해명하거나 혹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는 다른 문제예요. 저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한 바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든 풀고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런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조국 대표가 예를 들어 뭐 유이동 내지 뭐 황교안 혹은 뭐 김재현 이런 후보들을 조금 더 공격하면서 그 표를 좀 흡수하려는 전략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면이 그 면이에요. 이제 조국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공격과 비난은 드립다 저만 해요. 김용남을 김용남을 국힘으로 보는 거야.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려고 하면 유이동 후보를 공격을 해야지. 용남제로. 그러니까 다시 국힘으로 보내려는 것 같아. 후보가 그 항상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나? 이른바 조동설. 궁금할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그 표현은 뭐하지만 왜 이 선거에서 한 놈만 패면 자기는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한 놈이 누구겠어요? 미안해요. 아니, 이렇게 대놓고 방송에서 이놈 저놈 소리를 들어본 건 또 처음이에요.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튼 뭐 저희는 이제 당사자가 있어서. 조국 혁신당 쪽에도 계속 섭외를 좀 넣고 있고 아마 오시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건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용남 왔을 때 제가 빠질 테니까 여기다 신장식을 부르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바쁘신 모양이에요. 조국 후보를 부르던 미니 토론으로. 그래, 그게 낫겠다. 저희는 계속 좀 요청을 하는데 좀 바쁘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휴. 자, 다음 지역 가보죠. 그렇지만 역시 의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재보궐선거 공천을 쭉쭉쭉쭉 다 했거든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 김의겸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이었던 김의겸 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 을에 박지원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그 평당원 최고위원을 저희가 한번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여기 공천이 됐고요. 변호사 출신. 그리고 광주 광산을의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의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니 그래서 놀랄만한 공천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세 분이
김의겸. 놀랄만하지 않아요? 김의겸은 좀 놀랍네요. 올라왔어요. 네. 다른 그다음에 분들은 이 별로 놀랍지 박지원 않은데.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팔순 말고 세순. 근데 그딱 닿더라고. 아, 동명이인이 맞아요. 있으니까. 젊은 박지원입니다. 네. 네. 근데 저도 김의겸 전 만나봤는데 의원은 괜찮던데요. 네, 박지원 박지원 최고위원이라는 분. 네, 그러니까 뭐 그렇고 김의겸 전 의원은 흑석동. 흑석에서 나왔어야 했나. 이거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네. 뭐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없다시피 한대잖아요. 누굴 공천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예를 들어서 정진석 공천하면 국민의힘이 선거가 망한다. 지난번에 김용 공천하면 자칫하면 민주당이 망한다. 근데 이제 군산의 김의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민주당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에요? 글쎄요. 다들 오늘 논평이 되게 어려운가 봅니다. 아, 넘어갈까요 이거 지금? 그냥? 민주당 노선에 네. 뭐 더 충실한 후보들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오늘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김의겸. 알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일단 부산 북갑으로 여기 안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한번 가야 돼요. 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같은 날 같은 시각 10일 오후 2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간도 연다고 같구나. 합니다. 네. 장동욱 대표는 이제 가겠다고 했어요.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일부러 같은 시각에 그런 것 하는 같아요. 그런 이유가 것 좀 있는 것 같기도 같습니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할까. 세 대결을 하는 거죠. 네. 한지아 의원은 한동훈 캠프 개소식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둘 다 못 가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개소식을 갈 거예요라고 한지아 의원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당에서는 당연히 해당 행위로 뭔가 하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좀 지켜보고요. 갈등들은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 특히 부산 지역의 의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한 장면에 이제 그게 담기겠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후원 회장을 아주 묘한 묘해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되게 좀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네. 후원회장으로 모셨다라고 이제 본인이 밝혔는데요. 정형근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윤희석 대변인한테 들어보니까 네. 정영근 전 의원이 부산 북갑에서 3선을 했어요. 네. 때문에 그 지역의 잘 노년층에 알죠.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북구 지역의 보수층의 표심을 견인하기 위해서 보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을 가려야죠. 정영근이 누굽니까? 이 안기부 공안수사단장. 예. 으로 공안 통치의 대명사이면서 사진 좀 하나 올려주시고요. 네. 올라갑니다. 김근태 전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인사들 고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원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거기서 빠져나갔고 이근환이 장기간 도피하면서 거기서 빠져나갔지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이분이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보수 재건한다면서 후원회장으로 앉히는 거는 글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거 무슨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작게 보는 거죠. 부산 북구에서 득표 좀 더 하겠다. 좀 연세 있는 분들 유권자분들이 이 정영근 전 의원 이 사람이랑 좀 향수가 있고 친하니까 이 사람 영입하면 그분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건 거예요? 그렇게밖에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언론에 이름이 등장한 인물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정영근 그렇죠. 예. 전 의원은 사실은 까마득한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인물인데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언론에 등장하네요. 아, 저는 약간 어딜 나오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듣는 순간 그냥 다 연상되는 단어들이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진보 보수 뭐 이런 거 떠나서도 좀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네. 이름만 들어도 빡치는 사람이에요. 정영근은. 네. 연관 검색어가 전부 이제 고문, 안기부 뭐 이런 식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거 게다가 정영근 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근데 검찰에 재직한 기간보다 안기부 공안수사단장으로 안기부에 재직한 기간이 더 길어요. 맞아요. 20년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부산 북구라는 데가 뭔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검사 출신의 안기부였던 정영근이 3선을 하고 그걸 받아서 검사 출신의 박민식이 재선을 하고 잠깐 전재수로 문민화됐다가 네. 다시 검사 출신의 한동훈이 하겠다? 이게 민주당에서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왜 저런 포인트를 스스로 제공을 하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박민식 판단이에요. 후보가 그 정형근 당시 의원이랑 경선을 해서 이기고 국회에 들어온 것은 맞죠? 아, 네. 그래요. 아이 근데 그게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네. 박민식
후보하고 경선 내지는 경쟁했다. 그걸 지금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선거를 되게 작게 보고 그때 있다. 경선을 했었나? 네, 2008년에 경선이라고. 경선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민식 의원이 이겼어요 당시에. 그랬구나. 예, 이게 한동훈 후보의 굉장히 큰 패착 아닌가 네, 싶은데. 이거 저는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네. 예. 보수 재건 혁신 얘기하려면 저런 건 아니죠. 그러게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래도 이 한지아 의원 같이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정당 안에서의 그 입지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개소식 간다. 후보 등록할 때도 옆에 이제 동참해주고 그런 어떤 그 동지적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당에 있든 당 외부에 있든. 근데 이런 중요한 결정의 결정을 할 때 과연 그런 어떤 그 논의 내지는 어떤 소통? 캠프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이렇게 아니 한 것이냐? 단독으로 뭐 결정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정치적인 결정은 그래도 이렇게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후원 회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런 게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네. 아니 이것도 뭐 본인 정영근 씨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후보 측에서 아마 당연히 후원회장 해달라고 그랬겠죠. 요청을 그랬겠죠.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네. 뭐 유지라든지 그 또 지역 평판은 중앙에서의 평판하고 다를 수 다르겠지만 있으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물론 그 지역에서 뼈를 묻겠다고 이제 선언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 재건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미래라든지 지역 발전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자기 생각에 더해서 자기가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래도 좀 물었었을까라고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네. 여기 이제 소탐 대실이에요. 네. 저거는 저는 소탐 대실이라고 캠프에 보고 누군가 아마 그렇게 했겠죠. 여기서 지금이라도 어르신들 정리하는 하려면 게, 이 사람 모셔야 된다. 정리하는 게 맞다고 예. 봐요. 후원회장을 통해서 표심을 견인하는 게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작 그 표 얻겠다고 뭐 보수 재건 혁신 얘기하면서 과거에 공안 통치와 고문의 대명사인 사람을 갖다 네. 후원회장을 안 친다? 이상해요. 윤어게인은 반대하는데 고문했던 사람을 그러니까요. 후원회장으로 안 치는 건 너무 뭐지? 이상한 그림인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또 윤어게인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윤호기는 또 누구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용? 예, 그렇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번. 예, 지금 뭐 이거 그냥 설명 없이 영상을 한번 보고 그럴까요? 올게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결과는 뭐 각하가 90% 기각이 10%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발언이나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품격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무효 대통령 윤석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지금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선거는 출마한다. 아, 박민식 후보가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던 모양이군요. 그랬던 것으로. 네, 보이네요. 각하가 90, 기각이 10%.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직무복귀 할 거다. 네. 근데 박민식 후보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탄핵 전후로 얘기를 해보면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저렇게 판단하나 이게 어떻게 탄핵 인용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법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내란인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 되는 건데 네.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랬던 흔적이나 뭐 이런 거 지우기에 네, 굉장히 그런 지금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숨길 게 없다고 말은 SNS 하지만 지웠다고? 네, 네. SNS 다 지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지금 박민식, 이용 이 두 사람은 윤석열이랑은 좀 절연을 해야
내가 그래도 당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눈물까지 애써 흘리는 걸 보면.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여야가 공천을 안 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양쪽 그렇지. 다 공천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정진석. 네. 근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젊은 뭐 법조인 아니면은 모 대학 총장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했던 그분은 아니고. 네, 국민의힘 공천을 보고하려는 것 같아요. 정진석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은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도 너무 부담이죠. 컷오프 얘기가 나와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통통한 서정욱 변호사. 네, 공천은 안 하겠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들어오길 바란다. 당선돼서 들어가길 바란다. 라는 게 현재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와 이렇게 또 너무 솔직한 정보를 전달해주고다는 해당행위 있어서 당대표가 해당행위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이게 이제 우회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천을 누군가를 하겠지만 워낙 정진석 의원이 저기서 뿌리가 깊은 선친까지 포함해서 그런 정치인이어서 웬만한 사람 내에서는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상황에서 그 책임 있게 저 문제를 정리하려면 정진석 의원을 설득해야죠. 그래서 출마하지 말고 선당우사해라. 근데 이제 그거 안 하면서 당 지도부가 내심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들어오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완전히 진짜 눈 가리고 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천극이 벌어지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유권자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유권자분들이 야 이런 사람이 온다고? 당장 국회 어디 발도 얼씬하지 마. 뭐 이렇게 만약에 많은 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투표로 행사를 했으면 과거에도 뭐 혹은 뭐 지역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군산이 됐든 뭐 어느 지역이 됐든 그렇게 했으면 이런 공천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유권자 무서워서라도. 그래서 옛말이 있잖아요. 뭐죠? 그 항상 그 유권자들은 네. 자기네들의 수준과 유사한 정치인을 뽑는다. 처칠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썰렁했어요. 맞아요. 네. 아니.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우아한 자세로 해주셔서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적을 뻔했네. 아니, 이렇게 우아한 와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참 면구스러운데 사진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 윤 어게인에 이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뭐 윤석열 돌아오라도 하고 멸공도 외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장면들을 전부 AI인 우리가 것 같은데? 네, SNS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가짜였다고 합니다. 피싱인 것 SNS 같은데. 계정을 가짜로 만든.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AI는 딱 보여. 아 근데 실제 얼굴을 도용한 경우들도 있대요. 그건 심각한 문제네. 범죄인데, 그거는. 그거 아니야? 그래서 딥페이크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남성 계정 운영자들이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저런 게 이제 자주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돈벌이를 했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가 그 계정 주인이 뭐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계정이 하나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계정 주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겁났나? 뒤늦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나를 좋아해주고 하는데 나 남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속이게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겠다 해서 나온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계정들도 여전히 많죠. 하여튼 이런 계정들은 이것도 역시 어찌 보면 또 네티즌들의 수준이 그런 채널들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겠군요. 바로 또 외면하시네.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아 이거 하나만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개헌안을 오늘 표결하기로 했거든요. 이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개헌해야 된다고 아주 간절하게 대국민 호소를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개헌 찬성표는 좀 모자랄 것으로 지금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2명이 참여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번 개헌은 사실 뭐 내용이 아주 많지도 않고 굉장히 상징적. 컴팩트하고 상징적인 그런 개헌인데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개헌이 도대체가 되질 않으니 한 번이라도 개헌하는 경험 정도는 한번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취지도 있다고 그때 아마 출연하셔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국민의힘도 짜증나지만
이거를 그 비용 때문에 사실은 선거에 붙여서 국민투표를 하겠다. 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습관적인 판단, 네 이제 선거에 붙여가지고 개헌 투표를 붙이는 건데 사실 그 판단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선거에 관심이 있지 개헌에 관심이 없어요. 게다가 권력구조 개편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런 게 담겨서 토론이라도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예. 결국엔 이제 5.18 부마항쟁, 그다음에 계엄 관련된 조항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개헌을 해봤다는 경험을 갖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은데 그게 꼭 좋은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게.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이라도 유불리가 사실 이거 없잖아요. 네. 내용으로 보면. 네. 근데도 핑계대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선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개헌안을 냈는지 뭐 내용이 뭔지. 그래서 꼭 좋은 전략이었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거 때 아니면 야, 지금 뭐 경제 어려운데 개헌 그렇죠. 얘기할 때는 요거 하면 사실 그냥 다 끝이잖아요. 투표하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민생이 지금 이 모양인데 그 개헌? 아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얘기 나오면 개헌을 했다라는 네. 그런 하나의 레거시를 우 국회의장은 남기고 본인의 네네네네네. 레거시를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을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만약에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라면 국민적 관심도 훨씬 높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개헌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리멸렬한 상황에서도 개헌의 물꼬가 민주당에 의해서 열렸다라는 또 레거시를 주고 싶지도 않은 측면도 있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라든지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그 공소 취소를 포함하는 그러한 그 특검법을 발의를 했었는지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계엄과 관련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리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경우에는 네. 그런 계엄에 대한 그런 통제를 강화하는 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삼권 분립의 상황에서 뭔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입법부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면 아무리 계엄을 통제한다 그러지만은 일단 그러니까 가정법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계엄을 하면 그게 어떻게 통제가 돼요. 물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이 비합리적인 계엄을 평시하는 바람에 이런 것이 헌법 조문에 결국은 들어가기는 했고 이거 자체가 통과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경각심을 주는 계기는 될 수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검 뭐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그 특검 관련돼서 엉뚱한 또 논란이 일고 있군요. 공소 취소, 죄송합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을 지금 계속 일부러 실수하신 척 아니,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 너무 저한테 크게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 조작 기소 특검법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잖아요.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들이 후보들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뭐야?를 계속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는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그때 생각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들, 이를테면 이광재 후보나 이제 대답 잘하더라고요. 김수겸 후보 이런 우상 후보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생각해 달라 하고 막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박성준 의원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네, 어제 이제 토론에 나가가지고 민주당 박성준 의원. 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네. 공소 취소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 조작기소 특검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시민들은 공소취소의 뜻도 잘 모른다. 그렇게 공격해봐야 먹히지 않는다. 열의 여덟 아홉은 모른다. 공소취소 얘기하면 뭐야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얼마나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아니 방송으로 나와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박성준 모른다가.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국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나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듣는 국민들로서는 불쾌한 발언이면은 뭐 이거는 웬만하면 JTBC나 장만 여의도에서 네. 그 한 달간 출연 정지 징계를 좀 내려주세요. 박성준 의원이 네, 예, 예.
그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될 만한 네, 사안이다. 예. 네. 아니 저거 본인 빨리 사과해야죠. 그럼. 그냥 뭉개고 있으면 될 문제가 아니고 저건 네. 선거에도 그게 많은 말이나 영향을 되는 줄걸요. 소리입니까? 국민들이 그걸 모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문제 지금 그 문제에 관한 이제 이 토론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은근슬쩍 해치워도 됐다라는 인식을 깔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 꼭 엑스맨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 잘 나갈 때 꼭 저런 일들을 벌여요. 맞아요. 오버하죠. 예전에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빨리 사과하고 당에서도 경고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저게. 네. 근데 박성준 의원이 여기 JTBC 출신이에요. 네. 네. 여기서 해결해요 빨리. 우리가요. JTBC에서. 여기 출신이라며. 밥도 한번 안 사는데. 왜 장르만 여의도가 그 총을 맞아야 돼? 네, 여튼 요건 빨리 차부장님이 해결해요 그러면. 제가 빨리 한번 사과해야 된다. 정신 차리시라. 이게 약간 선거가 다 느슨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긴장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다 아니 근데 이겼다고 긴장감이 생각해서 풀려가지고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이 주권자라는 걸 모를 리도 없고, 근데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언론인 출신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고요. 열에 여덟아홉. 그러니까 국민은 아주 무식하다를 아주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만하세요. 왜요? 왜 그만해? 아니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후보들한테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게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당연히 물어봐야지. 대해서 그리고 그냥 국회에 오면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거 관련해서 표결을 하게 될 것이니까 다들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곤란해한다. 정원호 후보는 그 질문을 받고는 이 시장은 이제 민생을 살피고 시정하는 사람이지 그 포결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했어요. 거기서 미숙성이 드러나는 거야. 하정우 나중에 국회 가면 그때나 생각해 볼 일 아니겠나? 이게 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오늘 아침엔가 이광재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는 거에도 정치적 경륜이 필요한 건가? 아니 이거에 대해서 왜 맞다 틀리다 말을 못 하냐고요. 말을 못 하죠. 대통령 문제인데 어떻게 말을 해요? 용남이도 말 못 해요. 아니 나 방금 요 옆에 자매회사 가서 얘기 다 하고 왔는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자매회사. 어제 의총에서 안 자, 하기로 정리가 됐어. 기회를 드릴게요. 공소 취소가 특검법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김대중 정부 시절 이후로 지금 거의 20여 차례 특검법을 했어요. 네. 근데 제 기억에 그동안 있었던 그 여러 차례 특검법안에 전혀 없던 내용이에요. 공소 취소 권한을 그 특검법 안에 넣는 거는 그러니까. 네. 대단히 이질적이고 이례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숙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기소 주체와 공소 취소의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소 주체랑 취소 그렇죠. 주체가.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숙고가 필요하고 만약 제가 당선이 돼서 들어간다면 의총에서 열변을 토하겠습니다. 수기가 필요하다. 대통령 입장이죠. 아니 아, 그런가요? 반대하는 것도 지금 이거는 아니 공소 취소 권한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아니, 수도권 숙고라고 출마 하셔서. 후보로서 네. 적절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까 이광재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저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두 개 빨리 보죠. 네. 이거 참 오늘 너무 이제 자투리 뉴스 같은 걸 많이 갖고 오긴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또 등장했습니다. 종합특검 있잖아요. 네. 종합특검에 있는 특별수사관이 스레드에,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조서를 올렸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맞아.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 이렇게 해야 평생 된다. 이제 피의자의 편에만 서다가 난생 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신났어요? 네, 수사관 관점에서 그 경력을 쌓으면 내가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그 특검이 사진 찍은 거 아마 이건 임명장인 것 같은데 네. 찍은 것도 올리고 그 수사관 그 특검 안에 있는 사무실 간판도 올리고 조서를 찍어서 올렸어요. 너무 신났구나.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는 좀 이상한데 네. 근데 그 조치가 뭐냐면 감봉 1개월이에요. 돌려보내야죠. 저런 돌려보내야죠. 저런 사람을 두면 돼요? 돌려보내야지. 저 감봉 1개월이 뭡니까?
너무 독특한 장면이에요, 이거. 네네네. 근데 이 감봉 1개월에 처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한 그 사람도 김어준의 뭐 뉴스 공장이가 나와서 이상한 발언한 그 사람인가요 혹시? 아 특검보? 김지미 특검보. 네, 뭐 그분 맞는데 네. 그건 뭐 이제 그 조치 결과를 그분이 얘기한 거일 뿐이지 그분이 조치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저 조치 내용은 말이 안 되죠. 아니 세상에 조서를 일부는 또 블라인드를 쳤더라고 이렇게. 나름으로 또 가렸어요. 아, 영화 정신 대사가 없습니다. 생각나죠. 뭐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어이가 어느 영화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나왔지? 그게 이제 그거 베테랑. 모르세요? 네, 베테랑이죠. 원, 투. 왜? 아니 그 원이죠, 투. 원이었어, 원. 원입니다. 네. 왜 난 생각이 안 나. 유아인이 하는 대사. 유아인 씨는 또 다른 논란이 좀 있죠 지금. 아 참 논란 일만 논란들입니다. 자 짜투리 뉴스로 얼른 갑시다. 아, 짜투리 뉴스요? 네. 아이고야. 네. 제가 항상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이런 걸 보면 생각하는데 네. 지금 우리 대통령은 X를 굉장히 즐겨 하잖아요. 트위터에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 정책의 방향성, 고민 이런 것들을 다 담잖아요. 네. 근데 각 부처, 장관, 처장, 청장,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X로 대거 가입을 했다고. 왜? 왜요? 아니 왜냐면 여기서 홍보해야 돼서? 자 본인들 홍보도 아마 이제 그 평가에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는 걸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가입한 것도 저 여기 있겠죠. 있어요. 예. 이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좋아요 눌러야 되고. 예, 중앙행정기관의 최고위 공무원 46명 중에 39명이 이 정책 대단하다. 홍보를 명목으로 X에 아, 가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들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예,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이 X를 쓰니까 지금 X로 몰려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스레드로 가거나 페이스북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또 올려가야 된다는 주중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삽니다. 자, 그리고 여수섬 박람회 뭐 이거 관련된 짜투리 뉴스 있어요? 영상을 한번 여수섬 박람회가 네. 곧 열릴 건데요. 준비 상황을 한번 점검하는 영상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네요. 저런 어구 이슈는 어떻게 여수시 쪽에서 치울 예정. 치워야 되긴 하는데 뭐 하면 다 자꾸 시에서 치우라고 하잖아요. 그냥 어민들이 안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린 걸 치우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거냐 버린 사람이 잘못된 거냐 버리질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김선태 주무관?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충주맨이었던 김선태 주무관이 이걸 실제로 정책 홍보비를 받고 홍보를 하러 간 거였어요. 저 영상은 그 제목도 여수입니다. 네. 9월에 열릴 여수섬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갔는데 본인이 공무원 출신으로 가보니까 곳곳이 이제 준비 부족, 다소 개판, 뭐 예산 낭비,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뒷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 영상 자체는 좀 된 거죠. 한 달 정도 된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3년 동안 7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서 이제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다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총리도 내려가서 이거 잼버리처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네. 이 행사 하나 못 치른다고 하면 여수에게 다시 기회가 있겠습니까? 네. 한국에게 다시 기회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진짜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배를 타고 가는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지금 저기 간척장에 계속 그 쓰레기들이 몰려온대요. 치우는 분들 인터뷰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매일 치워도 계속 올라와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저기 바다 자체도 정비가 지금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 중에 진짜 그러니까 감시 뭐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행사는 따오고 네. 그다음에 그냥 대충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새는 예산이 대단히 많죠. 그러니까. 아,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걸 잡아내야죠. 네, 엉뚱한 뭐 진짜 뭐 별로 앞으로 쓸 일도 없는 건물 같은 거 괜한 거 하나 뭐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런 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할 일도 있지 않을까요? 뭐요? 아니 좀 자발적으로 그래도 내 나라 내 땅이고 행사를 하면 지금 내가 그런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시민 의식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경치 좋은 곳에 가면 밥을 먹어야 돼. 거기서 저희도 홍보 과정에서 회를 먹는 영상이 거봐 그렇다니까 꼭 보면은
왜? 아니요. 예, 맞어요. 그랬어요? 네, 맞아요. 아, 나 하다가 말문이 확 막. 아니 밥을 먹으니까 쓰레기가 아니 이제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생기면 그거를 다 내가 한 거는 내가 책임진다. 네. 항상 뒤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물론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 가수의 그 콘서트 같은 데 보면은 그 잘한다고 그런 거. 요번에 BTS 경우도 아주 쓰레기가 네네네. 하나도 없었다 그래갖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했는데 특히 지역에서 저런 큰 행사할 때 지역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면 서울에 가신 분들도 그렇고 현재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나부터 내 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자체 가끔 장들이 뭐 이런 거 이제 따올 때 있잖아요. 그 이런 거 이제 집행하고 할 때 원래 이제 의회에서 지방의회 같은 데서 이런 거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같은 당 지자체장이 같은 당 지방의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문제도 있고 이제 맞다. 감시가 안 동시 돼.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다 보니까 단체장이 뽑힌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뭐 투표 결과가 네.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다른 문제가 있다고 좀 봐요. 뭐죠? 두 번째는 네. 그거를 감시 감독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방의원으로 진출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당내 공천 과정이나 네네네. 이런 데서 그렇겠죠. 그게 일단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국회의원들은 겸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런 행사나 어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 사람 업체가 이 수주를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경 구속된 맞아요. 전 서울시의원이잖아요. 아니 그 가족 겸직이 가능한데 기업들이 왜 세비를 주냐고요. 연봉도 7천인가 그러니까요. 광역의원은 정말 많아요. 기초의원도 물론 상당히 예, 예. 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이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까지 이게 나중에 무슨 든다니까요. 풀뿌리야. 예. 그러나 또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있으니까 또 하고 있겠죠. 네, 요 정도 오늘은 아유, 뉴스. 길어질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뭐죠? 아니, 북한 헌법이 네. 지금 맞아요. 공개가 됐거든요. 예. 북한 헌법. 예. 북한에도 헌법이 개헌. 있답니다. 네. 개헌을 하였어요. 북한은 성공했습니다. 어머, 우리는 40년째 못 하고 있는데. 네, 개헌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토 조항을 신설했는데 네. 2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랑 우리는 다른 남남이다, 나라다. 헌법에 남북은 명시했다. 남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뭐 북반구 조국 통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 됐어. 알아서 해. 이게 80년대 운동권에서는 이 비슷한 이건 극단적인 얘기고 네. 요거와 살짝 농은조만 비슷한 얘기를 해도 반통일 분자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당할 만한 개헌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때는 자기네가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고 지금은 확실히 체제 유지에 상당히 민감한 거 아닌가. 저는 방어적이 된 판단할 거죠. 수 훨씬. 네. 예전에는 뭐 허세라도 부렸는데 그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이 아직 공식적으로 있을 때는 저러면 이제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조국 통일 노선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저들의 이제 그 말하자면 국정 목표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통전부도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바꾸겠지 이제 다. 우리 그러니까. 통일부도 없어져야 되나? 그쪽 아니 우리가 왜 바꿔요? 저쪽이 지금 개헌했는데. 아니 그 호응하잖아요. 아, 왜 이러세요 또? 아니 나는 없는 말은 안 했어요. 내가 찾아봐야지 나중에.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의견이 서로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만 건강만큼 우리가 통일시켜야죠. 네, 건강, 우리의 건강을 통일시켜줄 흑염소 진액 본정심 진액입니다. 예, 이 여름 다가오기 전에 또 아마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려면 이런 거 챙겨 드시면서 진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발에 이제 땀이 나실 겁니다. 네, 그럴 때 미리미리 챙겨 놓으셔야 그 체력으로 열심히 운동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요
흑염소는요, 뭐 저렴한 보어종이나 개량종이 아니고 국내 유일의 지리산 장수계통 흑염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냉동고기가 아니고 당일 도축한 신선한 고기에 내장 싹 빼고 육골만 사용하는 신선한 그런 진액이 되겠습니다. 자, 장르만 요요도 특별 혜택으로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40% 추가 할인 플러스 10포 보너스까지 보내드리니까 결제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요요도 꼭 적어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탁월한 선택 본정심 본 흑염소 진액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